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오프 시즌에 주목해야 될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 3팀 정도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30개 팀인데 그러면 24개 팀을 그냥 아예 제끼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이번 오프 시즌에 가장 관심을 보여야 될 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나중에 다른 팀들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 얘기를 또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목하고 있는 팀은 다저스입니다. 네, 주목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오프 시즌 때에는 그 이전만큼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다저스도 분명히 보강을 해야 될 전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일 터커에게 얼마를 베팅을 할지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 때 돈을 쓴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저스가 야구를 망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망치는 거 보여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로스 감독이? 진짜 내년 시즌에도 우승 후보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선수, 가장 관심을 보일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저는 칼 터커나 외부 영입도 궁금하긴 한데 키케 라난데스나 미겔 로하스에게 네. 보온성 계약을 줄지도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피케와 로하스가 비싸진 않겠지만 두 선수의 기량이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내내 로스터의 둘만큼의 기량이 될 것인지 과연 클럽하우스에서의 위치만으로 로스터에 이 두 선수의 자리를 허락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다저스는 워낙에 또 창의적인 트레이드도 많이 하니까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맞춰볼까요? 팀은 맞춰보시죠. 애틀랜타 아닙니까? 모두가 예상을 그렇지. 하고 있었겠지만 안 나오면 섭섭해 이거는. 네. 제일 처음으로 애틀랜타를 주목을 해봤는데요. 애틀랜타 프론트 오피스에서 이번에 페이로를 탑5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틀랜타가 지난 시즌 비록 성적은 좋지를 못했지만 애틀랜타 경기 관중 수익뿐만 아니라 경기장 외부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많이 잘 갖춰놔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또 많이 얻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잘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선발 투수, 유격수 그리고 불펜 투수 다수를 영입한다라고 오프 시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선발 투수 가운데서는 역시나 애틀랜타 지역 출신의 딜러 시즈가 노려볼 수 있는 최대어라고 할 수 있고 왜냐면은 크리스 세일이 팀 옵션으로 남긴 했지만 그 팀을 떠나야 되거든요. 내년 시즌 끝나고 그 뒤에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에이스급 투수를 영입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유격수는 김한성 선수 데려오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불펜 투수는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FA로 떠났는데 재계약을 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불펜 뎁스를 채우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애틀랜타가 이번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목해야 될 팀으로 다저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저스가 라이셀에 관심이 있다는데 아, 그쵸. 라이셀을 두고 다저스와 애틀랜타가 원위 싸움을 해버리면 자신 있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투자를 한다니까. 라이셀은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라이셀의 선택을 믿는다? 그런 면도 또 고려를 해야죠. 라이셀 때 근데 우승을 해봐야지. 애틀랜타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팀은 시애틀입니다. 네일러 계약은 시애틀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봤어요. 토론토 못지않게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공력을 얻은 팀으로는 시애틀을 봤거든요. 시애틀이 선수들 사이에 유대감도 굉장히 좋았었고 팀 전력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긴 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시애틀도 진지하게 대권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애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일러를 생각보다 빠르게 잡았어요. 네일러와의 협상도 지지부진했다면 시애틀의 오프시즌은 또 느려질 수 있었을 텐데 네일러와의 협상을 빠르게 처리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AL 서부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시애틀을 보고 있습니다. 네일러를 재계약하긴 했지만은 에우에니오 수아레스가 빠져나간 자리, 버퍼 자리를 채워야 될 목적이 생겼고 불펜 투수 쪽에서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디포토 사장도 인터뷰를 보니까 지속 가능한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원래 시애틀 하면 FA 외부 영입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을 다지는 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내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플러스 알파를 채울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팀은 디트로이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진짜인데? 사실 애틀은 너무 뻔했다. 디트로이트를 보고 있어요? 네, 스쿠버 트레이드 한다? 디트로이트를 순전히 뽑은 이유는 스쿠벌 때문에 뽑았습니다. 아, 트레이드 할까봐? 네, 트레이드 아니면 와, 재계약. 트레이드 하는 거는 심하게 표현해서 미친 짓이라고 보는데. 아, 미친 짓이죠. 현지에서도 스쿠버 트레이드가 되면은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기보다는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얼마나 큰 계약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디트로이트를 뽑았는데 현지에서는 스쿠버에게 4억 달러 이상을 안겨줘야지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장 미팅이 진행이 됐었는데 디트로이트 단장도 스쿠버이 트레이드가 될지 재계약을 할지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디트로이트가 스쿠버를 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스쿠버의
에이전트도 스캇 보라스입니다. 그렇죠. 보라스가 시장에 스쿠버를 다시 한번 내놓을지 연장 계약에 합의할지도 궁금하고 스쿠버를 제외하고도 글레이버 토레스를 퀄리파잉 오퍼 제시를 하면서 잡았고 게다가 알렉스 브래그먼 같이 우타거포를 영입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디트로이트도 내년 시즌에 애리조나 폴리그에서 MVP 차지한 케빈 맥고니글이라던가 맥스 클락 이런 유망주들이 내년 시즌에 또 데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확실한 즉시 전력감을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렉스 브래그먼이 아니더라도 FA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디트로이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리치용이 살아 계셨으면 여기도 양키스와 마찬가지고 브래그먼은 데리고 왔고 당연히 스쿠버에게 스쿠버이 원하는 계약 줬을 겁니다. 근데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야구 전력만 보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쿠버는 잡아야죠. 디트로이트가 지난 2년 동안에 발전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때 스퍼트를 내서 디트로이트도 우승권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목표로 둬야 되는데 스쿠버를 여기서 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팀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입니다. 토론토가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것에 있어서 가장 자극이 됐을 팀은 양키스, 보스턴이 아니고 볼티모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볼티모어가 양키스나 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 혹은 준우승을 차지를 했다? 별로 생각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론토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AL 동부에서 템파베이는 돈을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아직까지 한계가 좀 있고 근데 볼티모어는 새로 바뀐 구단주 수뇌부 그룹이 돈을 쓴다는 용의를 보인 상태인데 엘리아스 사장이 주저한 게 있었잖아요. 주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코빈 머스를 보냈으면 그 대체 선수로 다른 선수들을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데리고 온 선수들도 다 하나가 좋지 않았고 지로드에게 에이스를 맡기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레버 로저스나 브래디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진이 엉망이었어요. 이번에 볼티모어는 간장 미팅에서도 프런트 라인에 세울 수 있는 선발 투수 구해올 것이다. 근데 볼티모어 돈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AL 동부가 계속해서 우승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볼티모어도 야수 리빌딩 실컷 잘해놓고 마운드에서 내리막길을 타게 되면은 야수 리빌딩을 잘해놓은 보람이 없어요. 매번 우승하는 팀들 보면 컵스도 그랬었고 다저스 마찬가지였고 투수는 꼭 외부에서 영입을 하면서 우승에 필요한 조합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볼티모어가 이번에 그런 야심을 보인다면 내년에 AL 동부라든지 메이저리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볼티모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영입뿐만 아니라 이제 거너 핸더슨과 애들리 러치먼 이런 팀에서 키운 선수들의 연장 계약 여부도 슬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못 줄 것 같아. 근데 외부에서 큰 영입하면 그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큰 계약 안겨주긴 쉽지 거너는 않죠. 내가 봤을 때 5억 달러야. 물론 올해 약간 파워 떨어지면서 부진하긴 했는데 거너는 현재까지 가치가 러치맨에게 밀린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러치먼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연장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순위일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키토리지 잔류시키고 타비라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이 선수들이 핵심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볼티모어가 이전하고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가지고 볼티모어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팀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아 이것도 그거네. 트레이드네. 앞선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는 컨텐더 그치. 팀으로서 주목을 한다면 세인트루이스는 반대로 셀러로서 지금 주목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인블룸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팀에 가는 경로를 바꾸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놀란 아레나도와 결벌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뭐 소니 그레이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니 그레이는 놀란 아레나도보다는 트레이드 가치가 높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가 간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상황에 맞춰서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소니 그레이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언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도 브랜든 도노반이라던가 나스누빠 이런 선수들도 외야가 필요한 팀에서 그치.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야 쪽에서도 놀란 고먼 이런 선수들도 JJ 웨더홀트 올라오게 되면은 자리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드 카드는 세인트루이스가 확실히 갖춰놓은 상황에서 이번 오프 시즌에 셀러로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팜이 이전에 비해서 잘 가꿔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랭커 유망주들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위에 둘 수 있는 선수들인데 전체적인 수준을 아마 블룸이 키우려고 하겠죠. 또 블룸은 보스턴 시절 때도 팜을 재건을 잘했다 보니까 그쵸.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로 최대한의 패키지를 빼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창의적인 전략을 보는 걸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세인트루이스도
다른 측면에서 지켜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오프시즌에 주목해볼 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또 주목하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디포데스타의 컬러라도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